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국가별 세계 혁신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와이포라 그러죠. 와이포에서 매년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역량을 검토해서 어느 나라가 혁신적으로 뛰어난지 이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GII를 그러죠. 2024년 지수를 133개국을 조사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한국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한국이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 혁신 지수는 여러 분야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널리지와 테크 생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하이테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그 나라에 얼마큼 많이 차지하느냐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과 연구. 그래서 그 나라의 연구원 수가 얼마큼 있는지, 또 기업의 연구 투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또 측정합니다. 또 산업의 질적 수준. 그 산업 구조가 얼마큼 지식 기반 고용이 많고, 전통 산업보다 지식 기반 고용이 많고, 산업과 대학의 연구 기능이 어떻게 협력을 잘하는지, 이것을 또 측정합니다. 또 시장의 질적 수준, 그러니까 이 혁신과 관련된 시장의 수준을 측정하죠.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그 스타트업의 투자는 벤처 캐피탈의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이것을 또 측정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생산, 그러니까 직접자의 생산이죠.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탑 순위에 들어가죠. 그런 걸 하고요. 또 기반 시설은 주로 이제 ICT 접근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제도적 질적 수준, 그러니까 제도가 얼마큼 이 혁신에 잘 적합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의 적합성, 규제가 혁신에 얼마큼 잘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산업 관련 정책이 얼마큼 혁신과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7, 8분야를 측정해서 각 나라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0위까지 순위를 보면요,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스위스가 1위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2위, 미국이 3위, 싱가포르가 4위, 영국이 5위, 그리고 한국이 6위입니다. 주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이 지수는 그냥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인구 수라든가, 이 사는 정도를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수치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 양이 아니고, 그래서 스위스가 1위를 하는 거는, 스위스는 인구가 적잖아요. 경제 규모도 적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스위스 인구 1인당, 그런 혁신 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스위스가 항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그렇고요. 미국은 뭐 잘 알다시피 규모면이나 질적면이나 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그런 면에서 인도가 좀 불리합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11위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인구수를 안 따지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은 정말 겁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통 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프 상태에 있죠. 그리고 일본이 오랫동안 침투되어 있는 일본이 산업화 시대에 거의 세계 2위 대국, 정말 승자의 기쁨을 맛봤던 일본은 사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침체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수에서도 13위를 기록하고 있죠. 국가 경제 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다음으로 일본이거든요. 원래 이제 2위였는데 3위로 갔다가 4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본이 그렇게 규모가 큰데도 혁신 지수는 13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 혁신에 일본이 그만큼 늦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 규모가 정체되어 있죠. 그런 거고요. 올해 특이한 사항은 인도나 몰디바, 베트남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련이 많은 베트남도
이 혁신 지수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나라고, 또 인도를 눈여겨볼 것 같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순위는 뒤에 있지만 이 혁신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그런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으로 친환경 기술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최근 1년이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든 거죠. 대신 5G라든가 그다음에 로봇공학, 전기차 같은 이 새로운 기술들을 채용하는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가고 있다. 다 이제 한국도 여기에서 지지지 않는 분야죠. 5G, 로봇공학,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빈곤 수준이 2018년 그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2015년 수준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 영향이 의외로 컸다 이런 거고요. 한국을 보면요. 한국은 사실 6위권을 유지하다가 2024년 작년에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6위권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6위권 안에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이 이노베이션 지수는 아마 미래 산업 발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높은 나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정부 제도 문제가 24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가 항시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좌파와 우파가 극한 이념 대결을 하면서 양극화가 되면서 거의 국회에서 법률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이 난리인데 어떤 대처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사실은 연구와 인적 자원은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이 교육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국민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유태인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그걸로 버티는 거지, 정부 제도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정말 낮은 것 같아요. 낮고, 그리고 인프라도 구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 구조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가 한 3년 전부터 한국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투자 규모,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조단이 높아졌는데, 전통 산업에 비하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도 이 재생에너지나 미래 기술보다는 원자력, 이런 산업화 시대 기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좌우를 떠나서 눈여겨볼 것 같아요. ICT 기반으로 특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 많은 시장 구조를 바꿔주고,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에 자본들이 몰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시장, 스타트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스타트업의 99%는 투자를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이 생겨서 시장에 안착해서 자리를 잡는 데는 4가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금융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 두뇌, 인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 가치를 만드는 액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걸리는 거는 금융 가치예요.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이 주식 시장도 평가절하되어 있고요. 거의 투기꾼들이 설치고 있고, 거의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형태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미래 산업 투자 분야로 이게 옮겨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에서 우리가 늦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구조나 인력 구조, R&D 투자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부 제도 그리고 이 신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 재생에너지는요,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2030년, 2040년 가면서 점점 커지는 정말 미래 먹거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 투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정신만 차리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뭐 2, 3위까지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세계 혁신지수 그 순위를 살펴보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 규제, 정부 제도 이런 문제가 하위권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이익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정신을 차려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 투자도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